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매년 50조 원을 쏟아부어도 합계 출산율이 최하위인 대한민국.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고 출산 가구의 교통비를 더 많이 돌려주는 제도를 선보인 겁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효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증가율은 3.6%, 반면 인천은 11.6%로 평균의 3배에 달했고 대구와 서울, 전남 등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출산율 증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남부터 결혼, 돌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맺어주고 그리고 천원주택과 1% 대출이자 집드림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고 게다가 이번에 길러드림까지 해서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6종 세트를 현재까지 완성을 해서 인천시는 우선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커플 축제를 개최합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년에 5차례 총 500명의 만남을 주선할 예정입니다. 값비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선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 일부도 지원합니다. 즉 여기 인천시청의 애뜰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상 플랫폼이라든가 인천시민이라든가 월미도 간문이라든가 인천의 공공시설 15곳을 무료로 예식장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선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가정돌봄 서비스는 연간 960시간, 인천시는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상 드림 아일랜드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한상 드림 아일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땅속에서 나온 물질을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총 면적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관광단지로 골프장과 리조트,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에선 지난 1월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중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폐기물 의심 매립층이 나온 겁니다. 인천경제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한상드림 아일랜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을 무단으로 땅속에 묻은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들썩했던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매립 행위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데 이어 경제청 측도 경찰 처분을 바탕으로 폐기물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폐기물인 게 입증이 되려면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갖고 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에 대해 최초로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들도 중구가 해당 부지를 굴착하는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걸 함께 확인했다며 인천경제청이 내린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타기로 해서 없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해서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감사원 등의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몇 년 사이 바닷가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어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건데요.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바닷가,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거립니다. 한두 개가 아닌 불빛들, 야간에 헤드랜턴을 쓰고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넘게 몰려오는 탓에 주민들이 막아보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생활터전인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패를 지금 많이 뿌려놨는데 그걸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종패를 뿌렸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장 바깥으로 나갈 확률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 근방에서 해루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니네 어장이 아니니까 잡아도 된다는 식으로 와서. 해루질 관련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7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53건, 2023년에는 2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포획하는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는 미비한 상황. 관련법에선 어구나 장비 사용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권한도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할 뿐이고 이런 부분을 빨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감안을 해줬으면. 인천시의회도 정부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장과 어업구역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어업인 보호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양 레저 활동을 넘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16일 인천 영종도에서는 가슴 철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진 산모가 병원에 가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지역에서는 인천공항의 부실한 의료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고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만삭인 30대 외국인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긴박한 상황.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인하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인하대 병원까지 거리가 30km가 넘다 보니 구급차는 공항에서 병원까지 바다를 건너 30분 이상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 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은 2시간여 만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울 경기권까지 병원 수배를 해주시고 저는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인천권 산부인과 병원을 알아보는데 이제 팔로우하던 환자가 아니기도 하고
기저질환이나 임신 주수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진료 가능한 곳이 없었어요. 영종도 주민들은 이번 구급차 출산을 인천공항의 부실한 의료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 해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영종도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종도에선 공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와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 대형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항 인근에 20분 이내에 병원은 유일한 곳이 인천공항입니다. 이런 공항에서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종도의 공공 대형병원 설립을 공론화하겠다며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1960, 70년대 철거민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한 만부마을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5년간 3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골목길을 따라 동네로 들어가자 열악한 주거 환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는 정분예 할머니는 지금도 정화조가 없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해 생활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가는 상황입니다. 정화조도 없다고 이 동네. 예. 내려가요 그냥. 하수도로. 주변의 또 다른 주택은 이미 건물 한 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장치라곤 철골 지지대가 전부인 상황.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우선 임시로 이래 해놨어요. 지금 저 벽 무너진 거 봤잖아요. 그리고 저 벽도 다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렇지 뭐 이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아요. 1960, 70년대 신도시 개발에 밀려난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만부마을. 2013년 한 차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된 뒤 2018년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총 336억 원. 앵커 시설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1인 기업이다 보니 실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건물이 있는 자체도 몰라요. 만부마을에 청년지원센터가 생겼지만 청년들이 복잡거리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있던 청년들도 다 떠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른 주민 커뮤니티 시설들도 대부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으로 지어진 마을 상점과 공방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현재는 이렇게 대부분 문을 닫은 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뉴딜 사업으로 한때 개선됐던 골목길은 이제 곳곳이 깨진 채 방치됐고 1년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공영 주차장엔 장기 주차 차량들만 가득해 정작 마을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주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는 상황.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하나 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보여지는 곳에 길이나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몸소 뉴딜 사업이 좋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남동구 만부마을 도시재생 사업. 하지만 사업이 끝난 지금까지도 정작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높은 기대를 안고 시작됐습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직후엔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구역하고 3구역은 지금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2구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함께 이렇게 순환형으로 재생을 하게 된다면은 요 일대 마을이 진짜 만 가지의 부가 가득 찬 마을, 만부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50년 전 철거민이 이주해 형성된 이 마을엔 정화조 같은 기본적인 주거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가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뉴딜 사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정작 예산 문제로 사업 범위에선 제외됐습니다. 국비 등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대부분 마을 상점 등 공공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사업이 막 시작할 때 이제 관에서 이미 플랜이 다 짜갖고 나오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거는 제외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정화조를 좀 공동 정화조라도 하나 설치해서 그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 그건 이제 땅을 파고 정화조를 묻고 하는 큰 돈이 허비가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출범했지만 자금 횡령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해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협동조합이 결성돼 마을 활성화에 나섰지만 운영상 한계가 여전합니다. 사업 종료 후 예산 지원이 끊기다 보니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지속 발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의 그 예산들이 2, 3년 안에 다 끝나다 보니 그 이후에는 그냥 막 주민들한테만 맡겨두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기적인 예산 투입과 형식적 주민 참여로 진행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결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중학교가 과밀 학급으로 인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개학 후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계속 중장비가 오가며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 때문에 일주일 미뤄 개학을 했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걸어 다닐 학교 보행로에 포클레인이 서슴없이 지나다닙니다. 건설 자재를 실은 지게차는 학교 운동장을 분주하게 누빕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이음중학교 운동장입니다. 개학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인데도 이 운동장에서는 중장비들이 오가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음중학교의 학생 수는 1,157명. 과밀 학교인 이곳은 모듈러 방식으로 교실 16학급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겨울방학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시점에 맞춰 설치하기로 한 모듈러 교실 제작이 늦어지면서 개학 날짜도 일주일이나 미뤄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한 날짜는 18일. 취재진이 약속된 18일에 현장을 찾았지만 여전히 운동장에선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설치된 모듈러 교실은 외관상 당장 사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실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기질 측정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 교육청에서 충분한 공사 기간이나 충분한 예측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막말로 모듈러가 들어왔을 때 2월 초라든지 공사가 끝나서
그 베이크아웃 같은 경우도 그때 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피해는 지금 학생들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서구에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는 학교는 모두 4곳. 하지만 현재까지 모듈러 교실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학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사와 모듈러 교실 사용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은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공공의료시설과 병상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두 번째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의료기관은 모두 194곳. 이 중 공공의료기관은 8곳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4.5%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천시는 부평 캠프마켓 4만 제곱미터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린 상황.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신규 병상 제한 지역이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또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의료원과 그 역할 정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이 수도권의 그 신규 병상 허가가 있어야만 인천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폭탄은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인천 지역 자체가 의사가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민간의료 정책으로 성장하다 보니 필수 진료와 지역 의료가 붕괴됐다며 공공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에 한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은 제2의료원 예타를 넣어보지도 못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하고, 민간 병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공병원 병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